오늘 데리다 부분에 할 거는 제목을 먼저 말해주고 할게요. 탈구예요, 탈구. 탈구가 뭐냐면 이 사진 보세요. 이게 뼈가 이렇게 어긋난 거예요. 이 어긋나 갖고 이게 안 맞은 거. 조인트가 저거죠. 여기가 조인트죠. 여기가 조인트. 그러니까 탈구리라고 그러기도 하고 탈구라고 그러기도 하고 탈구리라고 그러는 것도 그러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뼈를 이렇게 이게 부러지거나 그러면 이렇게 끼죠. 그죠? 이렇게 끼 이건 부러진 거죠. 그죠? 요 조인트가 이게 어긋난 거. 이건 어긋난 게 아닌데 요 조인트 이건 부러진 걸 한 거죠. 근데 이게 두 개가 탁 안 맞는 거예요. 위아래가 맞지 않게 돼 있는 거. 이걸 보고 아웃 오브 조인트라고 그래요. 조인트 아웃 오브 조인트 사진은 못 찾아서 내가 일부러 다른 사진을 못 찾아서 이렇게 했는데 요 두 개가 조인트예요. 요 조인트 그게 두 개가 연결되지 않은 거,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걸 보고 아웃 오브 조인트를 했어요. 여기요. 시간이 이음매에서 빠져 있다. Time is out of joint라고 팹릿이 말했습니다. 이게 왜 나왔냐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지난번에 했던 거. 제 흥미를 끄는 것은 바로 이 탈구입니다. 이 탈구, 조금 전에 그 조인트 두 개가 빗나가는 거, 서로 안 맞는 거, 이게 탈구 있는데 우리가 현대인들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이 탈구를 더 생생하게 체험했던 이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뭐가 그 이음매가 안 맞은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 이음매가 인매에서 빠지다. 이음매가 안 맞아 있다. 그거는 빠져 있다도 틀렸어요. 이음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 해석 틀렸어요. 빠져 있다가 아니라 이 조인트 탈구되어 있다. 시간이 탈구되어 있다. 이렇게 한자를 쓸 수밖에 없는 게 이음매에서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이렇게 맺혀져 제대로 이어져 있지 않다 그 소리예요. 그죠? 그 조인트가 그 두 개가 조인트 두 개가 제대로 이어져 있지 않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깨나 무릎같이 이렇게 아까 좀 보는 사진같이 그지? 그 어깨나 무릎이 제자리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지? 탈구되고 탈골되었을 때를 말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시간이에요. 타임. Time is out of joint예요. 그러니까 이 이음에서 빠진 우선 요거부터 읽고 그다음에 이거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생각해 볼게요. 이음에서 빠진 시간이란 자기 자신으로부터 빠져나온 시간. 제 경첩이라고 그러죠. 물건과 물건 말하자면 그 문 같은 거, 현대 문 같은 거 이렇게 방문 같은 거 단데 옆에 경첩을 붙이죠. 그 조인트 이렇게처럼 연결해 갖고요. 그 경첩에서 빠진 시간. 자기 장소 안으로, 자기 현재 안으로 모아들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요거 왜 갑자기 이 얘기를 할까? 현대인들하고 왜 탈구하고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요. 데리다의 잘못이 아니라 데리다는 이런 생각도 데리다는 놀라운 사람이죠. 아무도 이런 얘기를 안 하는데 평지풍파처럼 거의 평지풍파죠. 서구 철학계에서는 편지풍파처럼 이런 얘기를 했다는 자체가 놀라운 건데 이게 굉장한 상상력이죠. 그걸 셰익스피어의 햄릿에서 뽑아낸 거예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구절은 어디서 이게 지금 제리다가 맨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이 구절은 원래 어디서 나온 거냐면 마르크스의 유형들이라는 이거 데리다의 책이죠. 자크 데리다의 마르크스의 유형들이라는 책. 거기서 이 인용이 나와요. 마이클스의 유령들이라는 책에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유령이 나오는데, 지금 이 탈구에 대해서, 왜 탈구를 갑자기 얘기하는 데 대해서 설명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두 개가 이 어긋나 있는 거, 이 뼈처럼 이렇게 이어지가 어긋나 있는 탈구가 현대인. 여기 현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게 지금 이게 현대인들이고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탈근대인들이죠. 우리 내식 의용을 하면 탈근인들, 응? 현대인들이 이 데리다의 말이고 아니 번역의 말이고 컨템퍼러리즈니까 이게 중요한 이유. 현대인들이 에게 중요한 이유. 그 구조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우리가 현대인들이라고 지금 우리 색이죠. 이라고 부르는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이 탈구를 더 생생하게 체험했던
이들인지도 모릅니다. 왜 탈구, 이게 15행에 나온 거죠. 15쪽에 나오는 거죠. 지금 금방 바로 읽은 부분이죠. 이 탈구라는 단어가 왜 갑자기 이렇게 중요해졌느냐라는 얘기. 뭐 때문에 이 탈구에 대해서 신경을 썼냐면, 이 타임, 시간이, 햄릿의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 햄릿의 그 1막의 거의 끝부분이에요. 마지막 부분, 유령을 만난 다음에, 햄릿이 유령을 만나서 아버지의 유령을 만나서 복수를 해달라. 그러니까 햄릿이 하겠다라고 대답을 한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옆에 있던 친구들이랑 자기 동조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Time is out of joint or cursed spite that ever I was born to set it right. Time is out of joint. The time is out of joint. 시간이 out of joint, 탈구되어 있다. cursed, 저주받은 악의여. That ever I was born to set it right. 내가 그것을 바르게, set it right, 바르게 잡는 거죠. 바르게 잡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죠. 정의의 문제가 있어요. 불의가 벌어진 거죠. 그 복수하라는 거야. 유령은. 그러니까 저주받은 악의가 된 거죠. 그죠? 그 저주받은 악의를 가지고 그 사람이 그 악의를 받았으니까 그 악의에, 저주받은 악의에 대해서 내가 그걸 고쳐달라고 유령이 얘기했고 그 유령이 얘기한 거를 동의를 한 게 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전에 뭐라 그러냐면 The time is out of joint라고 그랬어요. 왜 The time is out of joint라고 말했느냐? 이게 햄릿을 이해하는 아니면 셰익스피어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결정적인 어떤 문장이라고 난 생각하는데 이거를 데리다도 지금 이 세상을 이해하는 결정적인 구절이라고 생각해서 마르크스의 유령들에서 이 구절을 되게 열심히 설명을 해요. 이 데리다의 마르크스의 유령들은 데리다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아주 후반부에 데리다 인생 후반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저서인데 데리다의 전반부가 이론, 그러니까 해체론, 자기 해체론의 이론적 설명, 해설 이거에 집중했다면 데리다의 후반부는 그거에 대해서 너 말장난이다 뭐 그런 비판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론만 설명하니까 실제적으로 실천이 안 된다. 그러니까 데리다가 이 해체론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실천적인지, 해체론의 정치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에 관한 설명, 이론적이죠. 이론 체계를 구축하는데 데리다 이론의 후반부가 버려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데리다가 그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마르크스의 유령들을 썼으니까 마르크스의 유령들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마르크스의 유령들의 가장 중요한 규절이 바로 이 Time is out of joint예요. 그렇지만 데리다가 이거를 정치적이고 실천적인 국면에 대한 해체론의 설명을 하긴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론 체계죠. 그러니까 이걸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얘기를 쓸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데리다 탓이 아니라 인생이 좀 짧다는 게 탓일지도 몰라요. 길게 살았으면 자세히 설명을 했겠죠. 그런데 탈구가 왜 중요한지 그런 설명을 길게 설명하다 보면 본론을 놓치죠. 줄거리가 없어지죠. 그래서 설명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설명이 이제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같이 뒤에서 공부하는 데리다를 뒤쫓아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탈구 얘기를 좀 하면 Time is out of joint를 내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그래요.
데리다 입장에서, 우선 햄릿의 입장에서 먼저 설명을 할게. 타임 이즈 아웃 오브 조인트. 햄릿은 왜 시대가, 이때는 이거는 내가 번역한다면 나는 시대가 탈구되어 있다.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햄릿이 고민하는 이유는 다시 그 햄릿의 구조를 보면 이 저주받은 아기를 바로잡는 정의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났구나라는 자신의 운명을 깨달았어요. 여기서. 그런데 그 운명이 탈구되어 있는 시대라는 거죠. 자기는 그런 운명을 갖고 있는데 그 운명이 탈구되어 있다는 거는 햄릿이 시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지 않다는 소리예요. 요거는 시대가 탈구되어 있다는 소리는 시대의 그 조인트들이, 그지? 접합점이, 경첩이죠. 기교를 말하면 경첩이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소리죠. 그죠? 그럼 뭐가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가 질문해야겠죠. 이게 질문의 초점이겠죠. 뭐가 연결되어 있지 않냐면 이 시대가 같은 시대가 아니면 시대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시대는 어떠냐면 동시대 속에 산다면 같은 시대에 산다면 그게 중세든지 그러니까 전근대 근대든지 상관없이 그지? 동시대에 산다면 같은 시대에 산다면 동시대 같은 시대 속에 산다면 탈구되어 있다고 말할 리가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대가 탈구되어 있다. 이 소리는 햄릿이 같은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햄릿은 대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르네상스 대학교라. 르네상스의 대학생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친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친구도 호레이쇼가 친구인 이유가 같이 대학생이었어요. 그죠? 친구 호레이쇼와 더불어 같이 대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햄릿의 현실이에요. 현실 인식이 이거라고. 햄릿에 가서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있었는데 햄릿의 역사적 상황은 아버지 유령의 복수를 해서 그죠? 저주받은 아기를 바로 잡아야 할 정의를 구현해야 될 그지? 정의를 구현해야 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 일장에서요. 다시 가서 볼게요. 그 구조를. The time is out of joint. 이렇게 말했는데 왜 그랬냐면 cursed,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Cursed spite that ever I was born to set it right. 내가 바로 잡아야 할 정의를 구해내야 되는 거죠. 그걸 태어난 거예요. 왕자니까. 그거는 그 저주받은 악인 거죠. 동생한테 죽은 형, 왕의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정의는 어떤 정의냐? 중세 왕정의 정의란 말이죠. 중세. 즉 전근대적 왕정, 중세 왕정. 즉 전근대적 정치체계, 정치체제의 복원이라는, 그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햄릿의 고민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데 이놈의 정의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다음에 우리가 요 햄릿하고 자연스럽게 해주는 게 바로 정의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를 못 나가고 정의에 관한 거는 다음에 이제 하게 될 거예요. 그 뒤에서 자연스럽게 정의라는 얘기가 썩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햄릿은 현실은 르네상스 언제? 근대의 시작이죠. 왜 돼요 이제? 근대의 시작에 르네상스 대학생이 돼서 신나서 공부하고 있는데 돌아보니까 중세로 복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아웃 오브 조인트인지 보이죠 이제. 이 시대가 시대라고 말해야지 시간이라고 말하지 햄릿의 시간이죠. 시간이라고 말해도 되죠. 그 햄릿에 가는 시간이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겪고 있는 시대가 탈구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왕으로 포기하진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소시 왕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는 중세로 복원한다는 생각보다 르네상스 이 근대에서 배운 대학교를 가지고 자기 나라를 어떻게 잘해보려고 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르네상스의 계몽군주 정도가 됐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계몽군주. 그죠? 중세적인 군주가 아니라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아버지를 형이 아버지 이거 중세 때 많이 있었던 우리나라 이조시대 때 이거 뭐 새로운 거 아니죠? 우리 이조시대 사극을 보면 사극이 전부 다 뭐예요? 형제끼리 죽이고 난리죠. 유명한 이방원이에요. 그 세종 우리나라 그 세조가 조카를 죽이고 한두 개가 아니죠. 그런 중세적인 그런 어떤 복원. 어쨌든 우리 아버지 죽였으니까 복수를 하라 이거죠. 복수. 복수라는 중세적인 복원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자기는 근대는 법에 의해서 처벌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아웃 오브 조인트 되는 거 맞죠. 그죠? 이게 셰익스피어의 핵심적인 작품이죠. 셰익스피어의 작품의 핵심 틀이 뭐야 그러니까. 핵심 틀이. 바로 이거예요. 중세적, 그치? 중세적 사회 속에서 중세적 사회가 아직 안 갔으니까. 왜요? 셰익스피어가 누구니까? 16세기, 17세기 영국 르네상스의 핵심 인물이죠. 그죠? 근데 핵심 인물이라고. 그 작심의 핵심 틀이 뭐냐면 바로 중세적인 사회 속에서 이 근대를 시작하는, 그지? 제대로 시작하려는 방법론이 셰익스피어의 핵심 작품 틀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잘 아는 로미오와 줄리엣. 가문의, 그지? 가문은 뭐야? 중세적 가문이죠? 전근대적. 가문의 갈등. 그러니까 막 서로 죽이잖아. 만나기만 하면. 일 없이. 복수해야 되니까. 속에서 근대적, 그치? 근대적 낭만. 근대의 낭만적 사랑을 도모하는 거. 그치?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사랑 얘기하면 로미오 줄리엣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해볼까요? 많죠. 우리, 이거 나중에 또 설명할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그러니까 대강만 설명을 할게요. 또 뭐가 있을까요? 4대 비극 중에 뭐가 있을까? 리어왕. 리어왕이 왜 비극이에요? 근대적 왕인데도 불구하고 근대적 가족, 그지? 핵가족. 근대 핵가족의 사랑을 기대했던 왕의, 그지? 리어왕. 너무 일찍. 왜냐하면 자식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는 거야. 일찍 기대했던 왕의 비극이죠, 비극. 자식들은 뭐였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뭐야? 이유는 뭐였냐면 비극의 이유는
왕의 비극의 이유는 딸이 셋이 있는데 두 명의 딸이 욕심 많은 두 명의 딸이 정근대적 세계관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갇혀 있었던 거죠. 있으며 코넬리아 한 명의 딸이 근대적인 사랑을 알고 있는 한 명의 딸은 무능력. 그런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비극이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섹스피어가 바로 그 섹스피어를 대표하는 게 햄릿인데 그 햄릿이 가장 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여내주고 있는 거죠. 그죠? 요게 이 time is out of joint를 그 예를 드는 이유예요. 예를 든 이유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하나 더 있죠. 왜 더가 있어요? 우리 현대인들, 그러니까 현대인들이라고 부르는, 특히 탈근대인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왜 탈구를 더 생생하게, 이 탈구는 언제 생생하게 경험했냐면, 요때 생생하게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죠? 햄릿이나 요때. 근데 더 생생하게 경험했던 체험했는 이들이라고 왜 우리가 그렇다고 얘기하냐고요. 이건 뭐냐면, 요 얘기를 하면, 요 얘기는 햄릿처럼, 그죠? 시대적 전환. 어디 시대예요? 햄릿은 전근대에서, 그죠? 전근대 중세에서 근대로의 전환. 시대 철학. 이 중세, 근대 중세겠죠? 처럼 같은 시대적 전환을, 햄릿이 그랬던 거죠. 누구도? 우리, 즉, 지금, 당대, 컨템퍼러리. 그래서 현대인이라고 그러죠. 이걸 번역했으니까. 컨템퍼러리. 당대인들.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당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무슨 경험을 갖고 있어요?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시대적 전환을 경험하고 있기에 햄릿을 새롭게 다시 읽기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햄릿을 다시 읽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로 변하는 거죠. 근데 햄릿은 언제 변했냐? 햄릿은 여기로 변한 거예요. 그죠? 여기로. 그죠? 이런 전환을 했단 말이죠. 햄릿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햄릿을 다시 읽기 하는 거죠. 다시 읽기. 햄릿 그렇게 했으니까 하고 다시 읽게 하는 거고 바로 요게 데리다가 햄릿을 인용한 마크스 유령돼서 인용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 또 있어요. 타임은 이제 설명했어요. 그죠? 이 지금까지 설명한 게 뭐냐? 타임이야. 타임. 그 시간이 탈구되어 있다. out of joint. 이 두 문장의 중요한 핵심적인 요구가 이 두 개인데 이 time is out of joint잖아. 근데 타임은 이제 설명을 했어요. 왜 햄릿의 타임은 왜 탈구되어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탈구되어 있는 거고 그런 시대적 전환이야. 이게 시대적 전환, 말이 시대적 전환, 이거 어마어마한 전환이죠. 그치? 중세에서 근대로 바뀌었으니까 어마어마하잖아. 지금도 그만큼 어마어마하다는 것이 데리다의 주장이고, 나도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지금 세상의 혼란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설명할 의무가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 탈구라고 왜 설명하냐, 이거야. 우리는 어떻게 탈구라고 설명하느냐? 탈구라는 게 뭐냐? 그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림을 다시 보면 여기 뼈가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이게 틱 옆으로 빗나갔다는 거잖아요. 이게 뚝 빠졌다는 거예요. 뼈가 빠졌다는 거죠. 그죠? 이음매가 삐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음매가 삐졌다는 말이 도대체 뭔 소리냐?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햄릿이 말할 때는 중세에서 근대로 정근대에서 근대로의 전환 같은 거니까 햄릿은 설명을 잘했고 그래서 바로 이 설명을 대단히 잘했기 때문에 섹스피어가 위대한 작가가 된 거고 왜냐하면 영국을 어떻게 보면 셰익스피어를 뭐 인도랑 안 바꾼다 그러죠? 당연하죠. 왜 안 바꿔요? 근대로 이끌어온 사람인데, 그죠? 근대를 이끌어온 사람인데,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한테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인 거죠.
그러면 지금은 뭐가 아웃 오브 조인트냐? 왜 아웃 오브 조인트라고 말해야 되느냐? 지금 여기서 인용할 때 보면 아까 그걸 다시 보면 시간이 이음매에서 빠져 있다고 햄릿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 이거 다시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 저기다가 시간이 아까 시간이 이음매에서 빠져 있다고 햄릿은 말했습니다. 요 문장을 읽어야 돼요. 왜냐면 시간이 이음매에서 빠져 있다. 라고 햄릿은 말했습니다. 왜 이걸 내가 다시 인용한 걸 다시 썼냐면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런 거 읽을 때 중요한 게. 시간이 이음에서 빠져 있다고 햄릿은 말했습니다. 이렇게 인용할 때 이게 인용의 문제인데 인용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이 햄릿을 이용했죠. 그런데 이렇게 말한 사람 이런 인용문이 있어요. 아래와 같은 인용문이 있어. 시간이 이음에서 빠져 있습니다. 라고 햄릿은 말했습니다. 요거 데리다가 한 말이죠. 말이에요. 그죠? 근데 데리다한테 요걸 다시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떻게 물어볼 수 있어요? 데리다한테 당신은 왜 햄릿의 이런 문장을 인용했습니까? 라고 데리다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셰익스피어가 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데리다에게 묻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젊은 사람들이 보통 글을 쓸 때 논문 등 전문적인 글쓰기를 할 때 뭐 너 자신을 알라 라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문장이죠. 예를 들어 라는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문장을 인용하더라도 그것의 의미에 대한 해석과 설명은 소크라테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인용한 사람이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용하고 끝난 줄 안다니까 학생들이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너 자신 하려고 말했으면 됐죠. 근데 그게 내 뜻이라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그건 소크라테스의 문장인데 그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인용하면은 인용한 사람이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음매에 빠져 있다라고 햄릿은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말은 햄릿은 말했습니다. 데리다가 요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데리다가 요 말을 왜 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 문장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위에서 내가 햄릿을 설명을 했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건 1차적으로 셰익스피어 입장이지. 내가 셰익스피어 입장을 설명한 거야, 위에서는. 근데 진짜 설명해야 될 건 뭐예요? 데리다는 왜 이걸 인용했냐고. 그리고 우리는 왜 데리다의 이 말을 이해하냐고. 이거를 이해해야 진짜 이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위에 데리다의 문장은, 탈근대적, 그러니까, 위에 데리다의 문장을, 그죠? 햄릿의 근대적 전환의 관점이 아니라
탈근대적 전환의 관점에서도 위의 대리의 문장이 햄릿의 근대적 전환의 관점이 아니에요. 그건 햄릿 얘기고 섹스피어가 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섹스피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우리는 데리다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탈근대적 전환의 관점에서도 적절한지 질문해야 하고, 데리다의 문장을 이해했다면 데리다를 대신해서 데리다를 위하여 그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치? 그래서 지금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제부터 무슨 설명을 할 거냐면 시간이 내 음에서 빠져 있다가 탈근대적으로 무슨 의미인가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할 거는 시간이 이음매에서 빠져 있다 라는 시대적 진단이 탈근대적 전화의 설명이 되는 이유. 이걸 설명할 거예요. 자, 지금 설명하겠습니다. 근대와 탈근대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근대적 설명은 직선적이고 단순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3단 논법을 보세요. 동물은 죽는다. 사람은 동물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죽는다. 이해가 잘 되긴 하는데 근대적 설명의 가장 큰 약점은 뭐냐면 단순하고 직선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대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이에요. 하나 더, 논리학. 근대 논리학은 true false예요. 그러니까 true false. 모든 공부가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이 근대 논리학의 가장 큰 틀은 이거야. true false예요. 그러니까 OX죠. OX 시험 문제예요. OX예요. 이게 뭐의 기반이에요? 이게 실험 심리학의 기반이에요. 실험 과학의 기반이라고. 그러니까 실험 과학이 뭐냐면, 근대의 실험 과학이 뭐냐면, 전제를 해놓고, 그게 맞았나 틀렸나 보는 거예요. OX 시험 문제예요. OX 시험 문제도 뭐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이게 근대 과학의 기본, 근대 논리학이라니까, 트루포스예요. 직선적이고, 단순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음매에서 아웃 오브 조인트라고 말하느냐? 아웃 오브 조인트라고 말하냐면 이게 탈근대적 논리는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죠? 포월이라고 그랬죠. 포월적으로 복잡하다는 거예요. 감싸고 넘어가기. 그죠? 포월로 포함 앞에 거 내용과 초월해 갖고 포월로 복잡하다는 거예요. 이게 탈근대적 논리의 특징이에요. 이걸 조금 더 설득력 있게 해야 되는데 우선 틀부터 설명한 거예요. 탈근대적 논리는 그러니까 근대적 논리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죠? 포함하는 거고 복잡하다는 거죠. 이렇게 복잡하니까 아웃 오브 조인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두 개를 서로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면 이게 이렇게 연결되면 요건 어떻게 돼요? 조인트가 아웃 오브 조인트가 아니죠. 그죠? 잘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쭉 되어 왔는데 지금은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사례를 내가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이 탈근대적 복잡한 논리에 대해서는 이게 안 되고 복잡한 논리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내가 이거를 설명하기가 너무 어렵죠. 그죠? 그리고 이거의 그럼 체계는 뭐냐 설명이 어렵죠. 그래서 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교수의
교권 없는 학교라는 아예 채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 아주 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이 설명, 데리다가 안 한 설명들을 내가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 거죠. 근데 여기서는 내가 요거 안 되겠죠? 여기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나 해야겠죠? 그래서 자세히 설명을 하나 해볼게. 어떤 걸 설명하냐면, 이 언어 자체, 이 말 자체, 언어 자체의 복잡성을 설명할게요. 예를 들면, 하나 영어 문장을, 언어 자체가, 생각해 보세요. 어떤 문장, 영어 문장을 하나 해볼게요. 뭐 할까요? I met a girl yesterday and discussed about the future uh, of human beings, which I think, I believe, is in grave danger due to the climate change. 이런 문장 그렇게 어렵진 않죠? 사례 하나를 들어볼게요. 말을.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문장이죠. 두 번째 문장은 요거예요. 또 하나 문장이 여기 들어있어요. I believe가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거죠. 요거 이렇게 들어있어요. 네 개의 문장이 있는데 이 네 개의 문장이 요거 문장이 1번 문장, 요거 1번 문장, 그다음에 요거 2번 문장, 요게 3번 문장, 요게 4번 문장이라면 이 네 개의 문장이 네 문장의 연결 방식이 직선적이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1과 2는 직선적이에요. 그렇죠? 2는 이렇게 직선적. 그죠? 근데 2의 밑에 있는 요거는 요거는 내가 이렇게 한 말을 치면 직선적인데 이렇게 찍으면 요거는 4는 요거는 동등 연결이죠. 요건 종속 연결이에요. 3과 4는. 그러니까 1과 2는 의 동등 연결. 그죠? 근데 4는 2의 종속 연결. 그지? 3은 4의 종속 연결. 무슨 소리냐면 보세요. 내가 어제 여학생을 하나, 소녀를 하나 만났는데, 그래서 만나갖고,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가 믿건데, 그거는, 클라이맥 체인지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기후변화로 인해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는 인류의 미래죠. 그러니까, 요 자체는 요 퓨처 오브 휴먼 빙을 꾸미는 말이죠. 그러니까 4는 2에 연결돼 있잖아. 종속 연결돼 있잖아. 그 다음에 I believe는 뭐예요? I believe는 which is in grave danger to the climate에 또 안에 이 밑에 어떻게 보면 4가 3에 종속돼 있는 것도 되죠. 4가 3에 종속 연결된 거죠. 이게 참 묘하죠. 4가 3에 종속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이 믿는 거는 believe에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복잡하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자, 직선적으로 연결돼요. 구조적으로 연결돼요. 언어는 직선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것처럼 보이거나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지? 실제로는 구조적으로 그죠? 상하 그죠? 위아래의 위상을 가진 그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그렇게
생각해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말은 그래요. 직설적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I met a girl yesterday and discussed about the future of human beings which I believe is in grave danger out of the climate change. 이렇게 직설적으로 연결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언어, 말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언어는 말은 시간의 흐름에 시간이 흘러가잖아. 과거에서 미래로. 흐름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종속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I 하고 시작하면서 쭉 읽어나가는 동안에 시간이 조르르 흘러가죠. 이런 식으로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종속되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쭈르륵 이어지는 것 같잖아. 그런데 어떻다? out of joint. 그치? 이음매가 탈구되는 것의 부조로. 그치? 조인트의 위험성을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언제나 언어에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는 겨우 이어지다가 요게 이런 식으로 세상에 시대적 전환이 오면 그죠? 그러니까 그리하여 시대적 전환의 상황에서는 이음매가 탈구되는 언어 표현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 out of joint라는 말에 데리다가 그 관심을 크게 가진 이유,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가 관심을 크게 가진 이유는 언어는 이렇게 말의 흐름에 종속돼서 I met a girl yesterday and discussed about the future of human being which I believe is in grave danger due to the climate change. 이렇게 쭉 이어져서 시간의 흐름에 종속되는 게 사실인데 이게 현실인데 사실은 out of joint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지? 이 종속이 연결이 하나만 탁 끊어지면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시대적 전환의 상황일 때, 그죠? 시대적 전환의 상황, 축이 딱 바뀌는 시대적 전환의 상황에서는 이 연결이 매끄럽지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음매가 탈구되는 언어 표현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햄릿이 어땠냐면 햄릿이 아웃 오브 조인트 하는 거를 햄릿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햄릿이 아웃 오브 조인트 하는 즉 햄릿의 미친 짓 그걸 뭐 양광이라고 표현하는데 미친 척 하는 거죠. 응? 의 원인인 거죠. 햄릿은 미친 짓을 한 게 아니라 진짜 미친 건 누구죠? 진짜 미친 건 오피리아죠. 오피리아는 진짜 미쳤어요. 오피리아는 진짜 미친 거죠. 왜 진짜 미쳐요?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걸 모르니까 오피리아는 환장하는 거지. 세상에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러나 햄릿은 아닌 거죠. 미친 짓 하는 거죠. 미친 짓 하는 것처럼 보인 이런 원인은 아웃 오브 조인트인 말을 하니까 미친 짓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안 바뀌었는데 그걸 모르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미친 짓 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리오 왕도 마찬가지죠. 리오 왕도 왕이었는데 막 난리죠. 거지처럼 살죠. 그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죠? 로메오 줄리엣 하는 것도 미친 짓이죠. 사실은. 그죠? 아웃 오브 조인트가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는 말의 흐름에 종속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연결이 쭉 이렇게 연결되고 딱 이어졌으면 참 좋은데 연결된 조인트들이 많이 보이죠? 이렇게 종속 연결되고 동종 연결되고 그죠? 이런 연결 부분들이 조인트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조인트들이 아슬아슬하게 연결돼 있고 그게
시간의 흐름에 쭉 자연스럽게 연결된 게 아니라 이런 구조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시대적 전환이 되면 이게 당연히 조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특히 언어로 특히 조인트가 끊어지게 나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조금 전에 읽었던 데리다의 글을 다시 돌아가 볼게요. 시간이 이음매에서 빠져 있다고 햄릿은 말했습니다. 라고 데리다가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음매에서 빠지다라는 문면대로라면 이음매에 왜 빠져있냐? 그럼 어깨나 무릎의 관절이 그지? 조인트가 관절이 골절되고 그리고 탈구된 거죠. 그에 관한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문제인 거죠. 어깨나 무릎이 제자리에서 빠져나왔을 때 탈구되고 탈골로했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시간 얘기해야 되죠. 이음매에서 빠진 시간이란 자기 자신으로부터 따져온 시간. 이게 자기 자신이 뭐냐면 이때 자기 자신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자기에게 부여되어 있는 자신이에요. 재경첩에서 빠진 시간. 그러니까 재경첩이 뭐냐면 제대로 쫙 이어져 있어야 되는 그런 경첩이죠. 자신의 장소 안으로, 그 자신의 장소 안으로, 자신의 현재 안으로 모아들여지지 않는 시간인 거죠. 무슨 소리냐면 지금 자신의 장소나 시간 안으로, 현재 시간 안으로 그게 딱 이어져서 연결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른 시대 속에 있는 거예요. 요령이 복수하라 그러는데 자기는 지금 여러분 복수하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복수해야 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냐고. 예, 복수하라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요새 최근에 나온 정보라의 저주토끼의 상황이에요. 정보라의 저주토끼. 내가 이거 다른 거에다가 읽었는데 이 교수의 소설 읽기 일로 최근에 읽었는데 정발의 저주토끼가 바로 그런 사연이에요. 할아버지가 복수를 하려고 그래요. 할아버지의 복수. 할아버지가 복수를 해요. 할아버지의 복수를 이야기하는 손녀. 복수의 전통을 이어받는 손녀의 화자, 손녀가 화자예요. 화자. 화자, 손녀의 이야기. 딱 짐작이 되죠. 그러니까 복수의 전통을 이어받았지만 이번에는 복수의 전통이 이거는 정근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라고 그러면 정근대가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정근대적인 전통을 이어받은 할근대적 화자. 소설가, 할근대적인 화자, 손녀의 이야기. 딱 짐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쓰여지면 세계적인 그래서 이 사람 이 정보라의 저주토끼가 부커상의 최종 후보가 됐죠. 금년도 요새 아주 최종 후보작으로 수상은 못했지만 후보를 했어요. 그래서 왜 이게 상을 받는 입장까지 갔느냐를 설명하는 게 바로 이 교수의 소설 읽기에서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이거랑 연결이 되죠, 이렇게. 그죠? 다시 가봅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으로, 자기 자리에 빠져나온 시간, 그러니까, 재경수 빠진 시간, 자기 장소 안으로, 자기의 현재 안으로 모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그죠? 모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모이려고 모을 수가 없는 거야. 전혀 다른 세상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갓하고 모자. 지금 우리가 쓰는 모자 있죠? 모자랑 두 개를 연결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죠? 연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어의 관용구에 더 들어맞는 듯한 지드의 다른 번역. 그러니까 똑같은 번역인데 지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거 불어로 번역할 때 우리의 시대의 명예가 훼손됐다. 약간 모호해졌죠. 그죠? dishonorable이라고 썼죠. 저기 dishonorable을. 그죠? 노트로 애썼고 dishonorable. our period is dishonorable 하게 됐다. 요거는 약간 모호하죠. 그죠? dishonor라는 것 자체가 이 두 개가 최대가 연결되는 거 약간 오역인 것 같아. 게다가 실은 모에서 테니스까지 이어지는 전통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테니스까지 이어진 전통에 이음매가 빠지다는
도덕적 윤리적 함의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그냥 단순히 그게 아니라 정의롭지 못한 것, 그죠? 그러다가 정의롭지 못한 걸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그건 타락된 것, 그 다음에 전도된 것, 뒤집어져 있는 것, 정의롭지 않은 것, 그죠? 그러니까 시대는 타락했다, 시대는 응당 그래야 할 그런 시대가 되지 못했다, 잘 굴러가지 않는다, it goes well, 뭐 그런 거죠. 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잡으려는 욕망은 물론이고, 정의의 욕망 역시 바로 이 잘 굴러가지 않으면서 출발해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뭐로 넘어가냐면 바로 이 문제가 이제 정의의 문제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밑에 하이데거의 아낙시만드로스의 금원을 똑똑히 새기며 다시 읽는다면 거기서 우리는 정의, 디케라는 정의의 여신 그리고 불의의 여신 아디키아에 관한 무척 기묘하고도 강력한 사고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전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이 정의의 문제, 이 정의의 문제가 그러면 어떤 정의를 생각해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복잡한 또 다른 논리 전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여기서 다시 모호하게 여기 중간에 흐지부지 여기서 끊었지만 사실 요 부분 어디서부터 다시 한번 또 읽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읽어야 될 거는 우리가 여기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거는 데리다의 햄릿 인용이 지금 시대에 무슨 의미를 뜻하는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의무가 있어요. 왜냐하면 데리다가 이렇게 아주 중요한 주제를 얘기하고 갔는데 우리는 그러면 그 데리다의 이 햄릿의 정의가 out of joint라고 이 지적한 부분 이게 지금 시대에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 그 설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했던 글들 썼던 글들에서 인용을 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포스트 모던 햄릿이라는 글을 아주 오래전에 90년대 1990년대 90년 초에 쓴 적이 있는데 햄릿이 포스트 모던하다. 지금 시대 탈근대적이다. 이거는 햄릿이라는 사람이고 이 작품이죠. 그거를 내가 내 글을 읽으면서 설명을 좀 지금 시대에 그 데리다의 이런 그 설명이 지금 시대에 어떤 의미를 지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설명을 좀 길게 하고 하려고 합니다. 끝내려고 합니다. 다시 장난스럽게 무대에서 무대 밑에서 소리치는 유령과 함께 유령이 그래요. 맹세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호레이쇼와 마셀러스에게 호레이쇼 친구죠. 마셀러스 옆에 있는 그 경비대장이죠. 에게 맹세하라고 옥박치는 다음에 The time is out of joint, O cursed spite, that ever I was born to set it right. 1막 5장 여기죠. 라고 저주하는데 자크 데리다는 마르크스의 유령들에서 마르크스 유령들 아까 말했던 거예요. 이 부분을 포스트 모던적 해체적으로 해석하고 있었어요. 햄릿은 분명하게 그 시대의 궤도를 이탈한 상태, 그죠? 그러니까 시대의 궤도를 이탈한 상태. 그러니까 군대가 왔는데 아직도 중세, 그지? 중세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것의 올바른 존재, 바르게 제대로 바른 것, 그죠? 또 잘 진행되는 올바른 길에 시킨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 시대가 중세로 돌아가야 되는데 근대로 가야 되는데 중세로 돌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바른 레트로 들어와. 그러니까 right 그러니까 right being, right existence.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삶. 또 르봉 들어와. 그러니까 제대로 된 바른 것. 잘 진행되는 올바른 길. 그러니까 기본적인 정의는 있잖아요. 아버지 죽였잖아. 아버지 죽였는데 복수를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두 개가 대립된다는 거예요. 결국 정의의 문제가 심각하게 나오는 거죠. 햄릿은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정의를 수행해야 된다는 운명을 저주한다는 거죠. 저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운명을. cursed spite, 그죠? 저주받은 악의라고 그랬지만 이 저주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거죠. 왜냐하면 정의를 수행해야 되는데 정의를 수행해야 되는 것이 그 정의의 수행이란 이 절대적 임무가 있는데 이게 자신의 운명이에요. 그죠? 이 자신의 운명이 절대적으로 정의를 그런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그래서 햄릿은 어떠냐면 우유부단한 햄릿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냐하면 이걸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 혼란을 그러니까 야 그냥 가서 죽이면 되지 마. 그건 뭐 고민해.
아버지 이게 확실하잖아. 그럼 죽였냐고 딱 물어본 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클로디우스도 왕이잖아, 최소한도. 그러니까 그때 중세 때는 그런 왕들이 그런 식으로 거짓말 잘 안 했어요. 거짓말하는 거 창피하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 형 죽였냐? 내가 이 유령에타에서 그랬다는데 그럼 클로디우스가 당연히 그래 내가 죽였어. 왜?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결투하자. 그게 중세적이잖아. 그죠? 너무나도 심플하게 해결될 문제예요. 무슨 연극은 무슨 연극. 그죠? 무슨 1막 1장에서 끝나버리는 거지. 1막 6장에서 끝나는 거야. 5장에서 이렇게 들었고, 6막에 가고, 6장에 가고, 클로디에서 저하고, 너 죽였어? 죽였다. 막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왕자인데, 내가 너를 복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클로디에서 덤벼요. 덤벼 보여. 햄릿이 얼마나 칼싸움 잘해? 물론 이겼겠죠? 그럼 햄릿이 왕이 되고 끝났어. 비극은 무슨, 그냥 그러고 끝났겠죠. 예, 아버지의 비극이지만, 엄마도 좀 안 됐지만, 할 수 없죠? 그 정의의 수행이란 절대적인 인물이 자신의 운명을 햄릿이 저주하는 이유가 뭐냐고 도대체. 이게 저주하는 바람에 햄릿이 우유부단한 햄릿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햄릿이 우유부단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왜 햄릿같이 괜찮은 사람이 중간에 햄릿 보면요. 연극 가 보시면 알아요. 전 국민이 다 좋아하는 아주 스타였다니까. 괜찮은 사람이었어. 바보가 아니고 우유부단하고 질질 매고 질질 짜고 그러는 나 같은 나는 정치하면 뭐 좀 힘없을 것 같아요. 나는 그게 잘 못했을 것 같아. 당당하게. 햄릿은 인기도 없을 것 같고, 뭐 칼싸움도 못하고, 나 같은 사람은 아니고 햄릿은 아주 멋진 스타였고 국민들한테 칭송받는다는 얘기가 그게 나온단 말이죠. 근데 왜 우유부단했냐고. 그러니까 우유부단할 리가 없는 거잖아. 그죠? 클로디우스는 무서워하고 햄릿을. 왜 그러냐고 도대체. 그죠? 왜냐하면 궤도를 이탈한 아웃 오브 조인트죠. 사실은 궤도를 이탈한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제대로 의역을 한다면. 내가 탈구한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궤도를 이탈한 시대예요. 시대가 궤도를 이탈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제일 내가 나중에 번역하라 그러면 난 그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궤도를 이탈한 시대가 바로 나가는 하는 일이 그게 바로 저주받을 일이 돼버린 거죠. 왜냐? 궤도를 이탈한 시대라는 게 뭐냐면 자신의 아버지인 유령이 현재 덴마크의 왕 클로디우스에게 부당히 암탈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일을 바로잡는 게 뭐예요? 유령이 부여한 절대적인 임무인 복수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죠? 복수. 근데 이 복수의 행위라는 거는 자신의 대학교에서 배운 근대적 인식론의 정면으로 위배하는 무의미하게 이를 때없는 중세 왕국의 공고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중세는 이미 끝났다고 확신하고 공부하다고 왔는데 중세로 돌아가라니 너무 웃기잖아. 왕 되면 뭐하냐고. 저주받은 운명이라고 안 할 수 없는 거죠. 없어지는 시대의 왕이다. 그죠? 너무 똑똑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복수의 절대적 수행을 다짐하고 있죠, 지금. 수행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이게 제2독백이에요. 근데 이거는 당연히 뭔지 알고 있어요. 햄릿은 너무나 똑똑해갖고 자기 모순이고 역설인 걸 잘한다고. 이 자기 모순과 역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햄릿의 고민의 핵심이었던 거죠. 근데 시대가 안 바뀌었으니까 해결을 못하고 결국은 중세적으로 복수를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 놀라운 깨달음이죠. 놀라운 깨달음. 햄릿이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이 놀라운 깨달음은 르네상스 당시의 중세와 근대의 대립구조를 그죠? 개괄하는 거죠. 이런 거 개괄하는 거는 이렇게 개괄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현대적이고 포스트 모던한 세계관에서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햄릿이 이렇게 했구나라고 깨달은 건 바로 지금 탈근대적 시대이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래서 자꾸 데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따라서 태어날 때부터 무의미한 살해의 살인자로 각인받았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무의미한 살해의 살인자. 결국 무의미하게 나중에 많이 죽이죠. 사람들이 많이 죽죠. 무의미한 살해의 살인자로 각인돼 버린 거예요. 하지만 운명이 아닐 수가 없죠.
햄릿은 저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피리아한테 뭐라 그래요? 수녀원으로 가시오. 뭐 때문에 죄인들을 낫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래봬도 나 자신은 꽤 성실한 인간이거든. 맞아요. 하지만 차라리 어머니가 낳아주지 않았더라면 하고 싶을 정도로 나는 갖가지 죄를 스스로 깨닫고 있어. 어머니가 낳아주지 않았더라면 It was better my mother had not born me. 그 정도였다는 거죠. 이 소위 수녀원 장면이죠. 이 수녀원 장면은 오피리아에 대한 공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오한 고뇌의 고백이죠. 그죠? 클로디우스도 나중에 알아차려요. 안 미쳤다는 걸 아는 거죠. 클로디우스조차 알아차리는 것처럼 햄릿이 미쳤다고 말할 수 없어요. 햄릿은 지극히 정상적이에요. 그 점이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햄릿을 영국에 보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햄릿은 미친 척하지만 미쳤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지극히 정상적이고 그 다음에 햄릿이 지지부진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건 착각이었죠. 이거를 해체론의 시대에서 셰익스피어를 정리한 적이 있어요. 셰익스피어가 이게 여기서 설명을 잘 안 했지만 셰익스피어가 지금 왜 이렇게 지금 시대에도 왜 이렇게 유명해졌냐. 그 설명은 좀 기니까 생략하고 어쨌든 그게 바로 지금 시대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의 정치 해석에서 3단계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해체론의 실천적인 측면을 지금 해체론의 실천적인 측면 때문에 내가 지금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오셀로와 맥베드에서는 남성 주인공이 남편이나 장군이라는 주체의 차이를 과다하게 강조하면서 타자를 극단적 투쟁의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고한 살인을 하게 되는 투쟁적 정책이 제시되는 거죠. 햄릿에서는 차이즘을 과시하는 클로디우스의 오만의 정책에 대비되어 자신의 내부에 있는 타자성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던 폭력적 행동을 망설이는 햄릿의 겸손의 정책이 돋보이는 거고 리오왕의 폭풍우는 리오왕이 오만의 정책에서 벗어나 겸손의 정책을 깨닫게 하는 거죠. 오셀라와 맥베스는 오만 때문에 실수를 하여 비극적인 인물이 되는 거고 리오왕은 겸손의 중요성을 깨닫는 비극적인 인생을 완수하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세 번째 추준의 차연의 철학에 기초하여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페베가 두 번째 수준의 차이즘에 기초한 오만의 기회라는 실수를 포괄해서 넘어가는 거죠. 오만의 정치가인 클로디우스는 겸손의 정치성의 화신이 햄릿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햄릿이 클로디우스를 언제라도 포괄해서 감싸고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위협 때문에 포괄의 위협 때문에 왕은 사실은 권력을 갖고 있었잖아요. 저기는 햄릿 보고 너 절로 가서 죽어. 그럼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클로디우스는 언제나 햄릿보다 더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이거를 작년 2021년도 지금부터 3, 4년 전에 공부를 왜 하는가 영시개론 수업 시간에 이걸 햄릿을 또 설명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 주제는 햄릿의 일상화예요. 햄릿을 내가 설명하는 이유, 지금 내가 이 설명을 계속해 나가는 이유가 바로 요 부분 때문인데 햄릿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햄릿은 도대체 나하고 무슨 상관이고 데리다는 도대체 나한테 무슨 상관일까? 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이 데리다는 도대체 이런 공부를 내가 왜 해야 돼? 이런 복잡한 얘기를 내가 왜 해야 돼? 그런 상황을 그게 아니라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지금 설명을 쭉 이어나왔어요. 이게 이제 데리다가 설명을 못한 거죠. 데리다는 이런 보편화되는 작업을 할 시간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데리다는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이런 보편화 작업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나도 보편화 작업을 하지만 나는 이 보편화 작업을 시작할 뿐이고 누군가가 이제 시작을 완성을 하면 그때 유명해지겠죠. 영웅의 일상화된 세상이라서 그래요. 햄릿 같은 영웅이. 예를 들면 그 영웅의 일상화된 영화가 하나 있는데 클린트 이스트 감독, 톰 행크스 주연의
설리, 헤드슨 강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거 실화예요. 실화를 영화한 건데, 제트 엔진에 이륙하자마자 빨려 들어간, 제트 엔진에 새가 이륙하자마자 빨려 들어가요. 새가 빨려 들어가서, 그, 추락하기 직전이 돼요. 그래서 그 여객기의 조종사가 자동 항법 장치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돼갖고, 그 도시 한복판에 추락을 하게 되는데, 허드슨 강에, 그 강 위에, 우리 한강 같은 강이죠. 강 위에 성공적으로 불시착을 하는 거죠. 승객 전원을 살려요. 이게 너무나도 황당한 얘기라서 이 사람이 텔레비에서는 영웅으로 취급받는데 영화의 내용은 뭐냐면 나는 그런 상황에서 살아나온 조종사를 본 적이 없다. 라고 신문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종사에 실수가 있는지 조사하는 그런 재판 비슷한 과정을 겪는 게 바로 이 영화의 줄거리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는 만큼 성공한 거죠. 근데 그 영화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사람 진짜로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영웅이 진짜는 건. 이 영화가 끝난 뒤에 상영된 쿠키 영상이 있어요. 거기 실제 조종사가 나오거든요. 실제 조종사가 나오는데 그 사람은 톰 행크스는 배우니까 헐리우드 스타니까 후광이 있죠. 아우라가 있는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리고 엄숙하고 근엄하고 거리가 먼 일반인이었어요. 이 영화 얘기를 왜 하냐면 그리스 비극이나 셰익스피어 비극의 주인공들처럼 이런 주인공들, 셰익스피어도 그 전근대의 마지막 시대니까 전근대 시대에는 왕 등 영웅이 되는 계급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게 지금 헐리우드의 스타들이에요. 우리 스타들이에요. 배우들. 스타들이 이렇게 이런 풍조가 있어 그런 거예요. 서민들은 희극에서 가능했어요. 셰익스피어는 그 르네상스 작가이기 때문에 서민들이 등장하죠, 드디어. 근데 희극에서 등장해요. 근데, 그리고 이 전통이 낭만주의 시대에도 계속 이어져서, 근대 이후에는, 그게 이어진 이후에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부류의 사람들을 영웅으로 여겼어요. 요조라는 시인들 어쩌고. 그런데, 이 영화에서처럼, 지금 우리 시대, 탈근대 시대에는 이 영화를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영웅이어야 돼요. 영웅이에요. 그리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2020년도 3월 달에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이 만연한 중국의 우한이나 한국의 태국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영웅인 거죠. 제대로 대접도 안 해줬죠. 우리는. 지금도 그렇고. 햄릿의 일상화가 그래서 중요한 얘기예요. 햄릿의 마지막 장면에서 햄릿을 영웅으로서의 장례식을 명령해요. 포틴플러스가. 영웅이라는 게 여기서 뭐냐면 전근대적인 계급사회에서 왕에 준하는 자격을 말해요. 그러니까 햄릿을 영웅으로 장례식을 하라. 그 소리는 뭐냐면 왕이다 이거죠. 왕. 그러니까 햄릿의 위대함은 근데 햄릿이 포틴브라스하고 달리 포틴브라스가 그래 결국은 그 나라를 말하면 점령하죠. 뭐 다 죽었으니까. 근데 햄릿의 위대함은 뭐냐면 포틴브라스가 공감했던 그 시대 당시의 영웅이 햄릿인 거죠. 그 당대 영웅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지금 시대 행동자의 모델이기도 한 거죠. 아까 그 허드슨 강의 그 기적을 한 그 주인공, 저 조종사처럼요. 햄릿의 일성화는 그러니까 근대의 끝자락. 햄릿은 전근대의 끝자락이니까 탈근대의 시작점에 있는 우리를 위한 시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줄거리는 주인공 전원을 살려냈고 추락한 비행기에서 최초로 살아서 사후 브리핑을 받고 있는 톰 행크스가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자동 항법 장치가 뭐라고 했냐면 항로 변경을 권유했어요. 갈 수 있다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가다 중간에 떨어지면 사람들한테 떨어지니까 허드슨 강의 착륙을 감행해야 됐던 이유를
그 검사관들에게 납득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근대의 선형적이고 기계적인 사고가 항법 장치의 항로 변경 권유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포함하고 넘어서서 비선형적이고 맥락적인 사고를 통해 책임있는 행동을 감행하는, 그게 행동자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죠. 그 원칙대로 했다간 다 죽는 거죠. 그러니까 기계적이고 선형적인 사고를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비선형적이고 맥락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죠? 아웃 오브 조인트죠. 아웃 오브 조인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죠. 행위를 감행하는 행동자의 전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이건 뭐냐? 햄릿이 영웅적으로 모범을 보였던 거죠. 그래, 복수하라면 하지 뭐, 그랬으면 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햄릿적 사고의 시작점은 뭐냐면 난경이에요. 앵바스. 궁지나 코녀에 몰렸다고 볼 수 있는 난처한 경지인 거죠. 학생들하고 수업하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세이 과제를 하나 지금 쓸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내가 3개 쓰라고 그랬거든요. 몰아서 숙제처럼 해버릴 것인지, 난경 앞에서 막 숙제 자체도 행위를 결정해야 되는 행동자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인 거죠. 애인이 첫 키스를 하자는 신호를 보낼 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난경 앞에서 행위를 결정해야 되는 행동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인 거죠. 취업 활동 중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도 문제예요. 그 조직의 일원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 난경 앞에서 행위를 결정해야 되는 행동자. 그것도 다른 사람 아닌 자기 자신인 거죠. 물리배기 위험사회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위험사회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난경이란 어쩌다 있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정황인 거죠. 그러니까 울리백은 위험사회라고 말하면서 어쩌다 있을 거라고 암시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다른 누구가 아닌 내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결정해야 할 뿐 아니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원칙은 아직 없었어요. 햄리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를 몰라요. 햄리처럼. 선례가 없으니까. 이 흔들리는 자와 함께 말이죠. 자아의식의 단일 정체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서 시대. 난경이 있을 수가 없죠. 아웃 오브 조인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아가 이미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 이 난경은 뭐예요? 일상이에요, 우리는. Time is out of joint. 시대가 아웃 오브 조인트라고. 다 흔들려서 뻐그덕 간다고. 뼈가 이렇게 이어져 있으면, 딱 끼어져 있으면 좋은데 덜컹거리고 덜러덩거리는 거예요. 그 뼈에서 얼마나 혼란스럽겠어. 그러니까 햄릿의 일상화 전략. 햄릿이 일상적으로 내가 햄릿에 대해서 일상화적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른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해요. 왜 심각하냐? 이걸 모르고 있다면 계속해서 틀린 결정을 하고 그래야 잘못된 행동을 하게 돼요. 불행과 실패를 자초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거 내가 심한 말한 거 아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햄릿을 이거 빨간 걸로 할게요. 햄릿을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불행하고 실패한다는 거예요. 자식의 어떤 행위라도 아버지가 말릴 수 없는 게 지금의 시대 현실이에요.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영웅이고 우리 모두는 햄릿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 살아내고 있음을 스스로 축하해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잘 살아내려면 햄릿을 알 수밖에 없는 거고 햄릿의 고뇌를 알 수밖에 없는 거고 데리다가 한 말을 잘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Time is out of joint 라고 햄릿은 말했습니다.